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agine My Life 책의 노래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초대받았는데요. 오늘 즐거운 얘기 같이 나누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떠나보겠습니다.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꿈이었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회사에 공교롭게 오디션을 보게 된 거는 그 이수만 선생님이 4월과 5월 그룹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 장미를 부르신 그 그룹의 출신이시거든요. 워낙 또 행복이라는 노래도 히트곡이 있으시지만 통기타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통기타로 어떤 옴니버스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셔서 같이 모이게 됐는데 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를 부르게 된 것도 되게 묘한 인연이에요. 원래는 저는 팝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스팅 또는 뭐 바비 맥퍼린이나 알제로라는 이 재즈 뮤지션들에게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음악을 기타로 표현하는 게 저의 무명 가수였지만 수건 사업이었고 그런 뭐 멋진 가수의 꿈은 없었지만 무명 가수로 남더라도 일반분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음악을 이수만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오디션 자리는 본인이 만든 자작곡을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자작곡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아예 생각이 안 났어요. 그때는 다른 분들한테 워낙 퇴짜 맞았던 곡이어서 근데 그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자기가 만든 가요를 해야 되니까 눈을 감고 노래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손이 바르르 계속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는 순간 그 호흡이 다 틀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긴장된 순간이었고 와, 중압감이 엄청 밀려왔는데 노래를 눈 감고 다 끝났어요. 딱 끝났는데 갑자기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그렇게 큰 박수는 전 진짜 지금도 상상이 안 돼요. 기립박수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얘기가 종료되고 제 얘기가 이 노래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 노래는 지금 나오면 100만 장짜리다, 왜 이걸 아직 안 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수만 회장님이 저녁을 같이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추가열 씨는 나중에 분명히 우리 회사랑 일을 하지 않아도 스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라고 뭐라고 할까요? 막 극 칭찬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 제의가 들어왔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노래가 그렇게 탄생이 됐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평생의 최고의 은인은 SM에 있는 이수만 선생님이시고 또 저의 그 완벽한 견혁기를 만들어주신 분도 이수만 회장님이고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추은열에서 추가열이라는 삶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선생님이 단연코 제 인생의 최고의 은인이고 앞으로 평생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으로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다는 어떤 생각도 들죠. 안녕하세요. Imagine My Life 책의 노래 시청자 여러분, 시를 쓰는 강원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부터의 제 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훌륭한 공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글을 쓰는 작가,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생의 어떤 그 뒤를 돌아볼 계기가 생겨서 저 자신의 꿈을 놓고 한번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이 시를 다시 쓰게 됐는데 시를 쓰고 나서부터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또 그 시를 읽은 다른 지인분들이 시를 읽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시를 계속 쓰게 됐습니다. 첫 시집의 제목은 그대가 곁에 없어 바람에 꽃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은 바람이 그리움을 안다면,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은 제 대표 시집인데요. 너에게 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시집이 내 그리움이 그대 곁에 머물 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 가을에 출간한 다섯 번째 시집이 마음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총 5권을 냈는데 시집의 이름을 그리고 제목을 정할 때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SNS 상에서 제 시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올려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제목을 시집의 제목으로 선택하게 됐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전통 비슷하게 해서 올해 6번째 나오는 시집도 그렇게 해서 제목을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시집인데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독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갖다가 비교적 쉽게 쉬운 시어로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연에서 노을이나 꽃이나 바람이나 별이나 하늘이나 구름 같은 소재로 시를 쓰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부담 없이 다가가고 또 짧은 시어 속에 어떤 감동을 추구하고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 스스로 진단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시집을 들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린 그림. 이 시집 안에 있는 시고요. 이 시집 안에는 정말 많은 시가 있는데요. 그 시 중에서 유독 햇살을 곱게 썰어서 나는 이 시가 왜 마음에 와닿냐면 햇살을 곱게 썬다라는 표현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의 감성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정말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라는 그 시어가 제가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10대 아니면 그냥 한 초등학생 1학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던 이 시어 때문에 물론 이제 운율을 맞추다 보니 원래 시에서 제가 조금 추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같이 또 의논했어요. 시인님하고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를 외국에 나가셔가지고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탄생된 시인데 만났을 때 그 처음 느낌이 정말 강렬하고 짜릿했던 시가 바로 이 햇살을 곱게 썰어서라는 시예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로 이제 시민문학상을 받은 또 동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를 쓸 때 우리가 가장 순수해지고 맑아지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어도 좋을 그런 시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창가에 햇살이 비치는데 때마침 그때 아내가 도마에서 무를 판지 무인지 아마 이렇게 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에다가 남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랑을 갖다가 좀 넣어서 아이들이 읽었을 때 또는 어른들이 읽었을 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자 하는 이제 의도로 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주가일님께서 좋은 곡을 붙여 주셔가지고 노래가 더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제가 합니다. 저는 놀라운 건요. 이 시를 쓰실 때 뭔가 넓은 초원에서 하늘을 다 보면서 마치 그 어린 왕자가 뭐 이런 그 그림을 그렸는데 안에 도마와 예. 정말 그러니까 이 명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듣는 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단순한 상황이거나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않나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기대감을 깬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주 일례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를테면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바로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그냥 바로 써요. 작사를 하거나 곡을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물기는 닦고 나옵니까? 물기는 닦고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원석 시인의 그 시라기보다는요 완벽한 작사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빗속의 추억이라고 아직 음원은 안 나왔고요. 불과 엊그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비의 계절이 다가올 텐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요. 내 마음 젖어 있는데 떠나간 그대 생각에 빗속을 혼자 걸어요. 빗소리 좋아했었죠. 그대와 함께 있을 때 하지만 이젠 싫어요. 가슴이 아파오니까 너무나 사랑했는데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그러나 울지 않아요. 추억은 남아있으니 그대는 곁에 없지만 사랑은 기억할래요. 빗소리 좋아했었죠. 그대와 함께 있을 땐 하지만 이젠 싫어요. 가슴이 아파오니까 너무나 사랑했는데 한없이 사랑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이 났을까. 그러나 울지 않아요. 추억은 남아있으니 그대는 곁에 없지만 사랑은 기억할래요. 그대는 곁에 없지만 사랑은 기억할래요. 사랑은 기억할래요. 사랑은 이 책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보셔야 될 필독 도서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다 가난한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어떤 강사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책을 보라는 얘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책 중에 추천한다면 바로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돌이켜보면 돈 많이 벌었을 때 아니고요. 명예가 드높았을 때가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을 때였어요. 그게 어린 마음이거든요. 우리 순수하게 동심으로 갔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전 집이 가난했었는데요. 그 가난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미꾸라지 잡으면서 재미났었던, 뭐 달팽이 하나가 기어가는 것만 봐도 즐거웠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처럼 멋진 차, 뭐 비행기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어머니가 해주던 신김치 하나로도 행복했던 그 느낌을 바로 주는 게 바로 이 마음을 그린 그림이 아닌가.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집에서 가장 제 마음을 두드리는 시가 꼭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너무 많긴 하지만 봄날이라는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 말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탓하지 마라. 꽃 피는 겨울도 있고 눈 내리는 새 봄도 있더라. 꽃향기 차가워도 내 삶은 꽃밭이니 즐겁게 살아가면 그날이 봄날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봄날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책의 노래란 햇살이죠. 책은 저에게 앞으로도 햇살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늘졌을 때 책을 읽으면 스며드는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원석 시인의 햇살을 곱게 썰어서 그 노래 한 구절을 불러보자면,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 그래도 남으면 들꽃에 나눠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그대 마음속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여러분에게 이 햇살을 드립니다.